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연구실장 이내주입니다. 예, 전적지 답사가 신종태 교수입니다. 지난번까지죠. 섬나라 아일랜드의 전쟁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어느 나라로 예, 출발을 오늘은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노제국 스페인 군사 유적을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스페인 하면은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관광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스페인은 인구가 한 4,800만 명. 우리 한국보다는 조금 적죠. 네. 그러나 국토 넓이가 51만 제곱킬로미터. 엄청 넓으네요. 예, 우리 한반도의 한 2.5배 정도, 네. 그 정도 되죠. 국민 소득은 3만 달러. 아. 한국보다 지금 조금 낮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 나라는 참 재미있는 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화요? 예. 어떤 우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페인에 기름진 땅, 좋은 날씨, 풍부한 자원을 선물했죠. 그래서 이런 축복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춤과 음악으로 낙천적인 삶을 즐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안정만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온갖 축복을 다 주시면서 왜 정치적 안정은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얘들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야, 그것까지 주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천사들이 전부 다 스페인으로 가버린다. 사기 좋아가지고. 예. 네. 결국 그 축복의 땅 스페인은 오랜 그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전쟁, 쿠데타, 내전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평한 것은 없긴 없군요. 예. 그런 했던 간에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페인 무척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스페인 방문하셨을 때 어떤 군사유적 가보셨는데? 우선 저 사진에서 보이는 저 건물이 스페인 해군 박물관입니다. 현재 마드리드에 있죠. 예. 스페인 하면 대항해 시대. 그리고 그때 스페인은 최고의 해군력을 자랑했죠. 그렇죠.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콜럼부스와 마젤란 같은 탐험가들은 스페인 왕실 지원으로 사실 대서양과 태평양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죠. 네. 우수한 항해술, 막강한 해군력으로 엄청난 식민지를 갖다 확보했고, 그리고 국가의 부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쌓여갔죠. 덕분에 이런 국가 부는 쌓여져 갔지만도 1576년부터 1648년 그 사이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 이제 이게 패배하게 되죠. 1588년도에 영국 해군에 의한 무적 함대가 개멸되면서 국력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군요. 예. 그러면은 아까 해군박물관 가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거기에 무적함대 역사가 좀 보존돼 있었나요? 잘 보존돼 있죠.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탐험가 콜럼버스가 남미 원주민들하고 만난 저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해군박물관은 1843년에 최초 개관이 되게 되죠. 1474년 가톨릭 왕조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의 스페인 해군 역사가 저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마젤란에 관련된 사료, 세계 최초의 세계지도, 대항해 시대의 범선 모형들이 대제국의 영광을 저희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특히 해군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저희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신 인물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기 사진에서 나오는 것이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의 해군 군사학교 정령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네. 예, 진짜 그 막강한 스페인 함대를 이끌어나갈 해군 간부들을 양성하고 스페인 그 해군 승조원들도 저기서 국가적인 자원을 투자해서 만들어내고 했죠. 그런데 제가 참 저 자료를 보면서 우리로 따지면 한 12살에서 한 6살, 15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소년들이 거대한 한포 포신 위에 쫙 앉아 있던 겁니다. 어린 나이부터 우수한 인원을 선발해서 그 무적 함대에 근무할 간부들을 양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스페인 정부에서는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줬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스페인 무적함대 세계를 제패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차원에서 그 우수한 해군 인력을 양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 자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 마드리드에서 한 1시간 정도 기차로 가면 유명한 요새 도시 톨레도가 있습니다. 톨레도. 네. 예, 그 톨레도 역으로 가는데 스페인 여학생을 만났는데 이 여학생이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와서 아, 그래요? 1년 동안 또 생활했다고 합니다.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아는데 근데 이 학생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한국인들한테 강한 인상을 받았던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따뜻한 인정과 그리고 소주하고 삼겹살 인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신 교수님은 뭐 방문하시는 곳마다 한국과 연관된 현지인을 만나시는데 외국에 가셨을 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면 상당히 그 기분도 좋고 꽤 어이스한데 물론 그러셨겠죠? 예, 당연하죠. 사실 제가 느낀 건 수백 년 전에 세계 최강국 스페인하고 조선을 어떻게 그렇죠. 비교의 대상이 되진 네. 않았죠.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그렇죠.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스페인보다 더 높다는 것은 대단하죠, 정말.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은 1991년인가 그 스페인에 갔을 때 똘레도 한번 가보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저도 상당히 그 깊은 인상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똘레도가 그럼 어떤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금 곳이죠? 그 사진에서 나왔던 조 도시가 이제 톨레도죠. 네. 우리가 외관상 딱 봐도 정말 요새 그러네. 도시라는 거 네. 금방 강도 느끼시겠죠. 둘러싸여 있고. 예. 그리고 전 톨레도가 옛날에 스페인의 또 수도였습니다.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건 타호강이라고 네. 타호강. 그 주변 또 높은 절벽으로 또 되어 네. 있고 BC 193년경에 로마군이 처음으로 저 성체를 건설하게 됩니다. 꽤 오래전이네요. 예. 그리고 로마어로 참고 견뎌 항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로마어로 톨레돔이라고 그랬는데 톨레돔이 변해 톨레도가 됐습니다. 이름 자체가 예, 스페인 수도로 한 500년 정도 있었죠. 네. 그리고 AD 1560년 그 통일 왕국이 등장하면서 수도가 이제 마드리드로 옮겨지게 된 거죠. 아니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중요한 도시로 이 톨레도가 이렇게 각인이 되고 활용이 됐으면은 거기에도 뭐 PC 뭐 군사박물관 같은 게 있었겠는데요. 아, 그 군사박물관, 그 아까 그 모이는 건물 그 자체가 전부 다 군사박물관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 로마군이 사용했던 우물트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사진에서 보이는 네. 저 상이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 때부터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까지 전쟁 역사는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톨레도를 보기 전에는 스페인을 말하지 말라. 그 정도로 그래서 톨레도가 나온 말이죠. 상당히 그 유서 깊은 도시라는 얘기네요. 예. 그럼 이외에도 뭐 다른 군사 유적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 군사박물관 옥상에서 건너편을 보니까 저 사진 보이죠? 네. 아주 거대한 그 그래요. 건물들이 네. 있었는데 네. 스페인 육군 보병학교입니다. 육군 보병학교. 예, 미음자 형태로 된 네. 웅장한 석조 건물인데 저 스페인 군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병과 부사관은 3년, 장교는 5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우리보다 기네요. 1년 뭐 네.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3년 같으면 대단하죠. 그렇죠. 네. 보병병과 부사관 후보생 사관생도들은 바로 저 학교에서 1년 내지 2년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뭐 스페인 보면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유럽에서도 상당히 그 이쪽 그 서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별로 안 보여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페인도 뭐 군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나요? 현재 모병제 하고 있죠. 모병제인데 병력이 한 12만 4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더구나 육군은 한 7만 5천밖에 안 되는데 간부 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병학교 규모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이제 뭐 톨레도에서 보병학교를 이렇게 쳐다보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신 교수님 평소에 그 정신 상태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가봐야죠. 당연한데 지금 저 사진에서 보면 스페인 육군 보병학교 정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병영 시설이니까 안에 이제 들어갈 수는 없고 저 사진도 사실 멀리서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그렇죠. 괜히 찍다가 문제가 되면 곤란하니까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 3층 정도 높이 웅장한 석조 건물인데
울타리를 따라서 다 한번 도로가 돌아가죠. 도로가 틈틈이 보이는 이제 울타리 틈을 통해서 보니까 대형 종합 운동장도 있고 전시된 하포들도 많았습니다. 그 건물 그러면 밖으로 뭐 일반 주택 같은 것도 있었나요? 드문드문 민가는 있었는데 인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건물 이제 끝쪽에 가니까 광대한 그런 어떤 훈련장이 나타나는데 스페인 청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은 당신 이 길 따라 계속 들어가면 톨레도 돌아올 수 없다고 이게 전부 다 군사 훈련 지역이니까 되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페인이 이게 대한민국 거의 5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뭐 훈련장을 확보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저나 뭐 신 교수님이나 군에서 오래 생활했는데 우리나라 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게 훈련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제가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 같네요. 부럽긴 하네요. 톨레도에서 마드리드 올 때도 아주 좀 끝없이 펼쳐진 평지역 정말로 대단합니다. 땅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톨레도에도 벌써 로마 시대 때부터 뭐 거기에 로마인들이 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페인의 로마 시대 유적 또 이슬람과의 유적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세력이 결제해서 이슬람교도를 다 몰아내긴 되죠. 그리고 스페인은 각 왕국별로 또 분열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636년에는 또 내전으로 수많은 또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처럼 스페인은 매우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옛날 로마 시대 이슬람 제국 가톨릭 문화가 혼재된 문화 유적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제 뭐 전쟁도 많았고 여러 가지 민족 이동도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스페인 지역이 역사에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로마 시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히스파니아 속주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속주였어요. 그래서 여기 출신 중에 황제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로마 시대에 관련된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텐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어요? 그 마드리드 북쪽으로 한 90km 떨어진 곳에 세고비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그 세고비아에 가면 로마 수도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의 원형처럼 남아있네요.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로 건축한 그런 수도교죠. 저게 기원전 1세기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대쯤 됩니다. 상수도 수로입니다. 상수도 수로. 저 수로가는 세고비아에서 한 17km 떨어져 있는 강물에서 이제 물을 도시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로마 제국이 곳곳에 세운 수도교 중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데가 저 세고비아 수도교죠. 저기 2000년 전에 저런 걸 세웠다고 그러는데 로마의 토목 기술 정말 대단했네요. 저 또 그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 저인데 저거는 이제 세고비아에는 한 길이가 728m, 높이 한 30m, 그리고 167개 2단 아치 형태의 24,000개의 화강암 덩어리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접촉제나 꺽쇠 같은 것도 쓰지를 안 했어요. 오직 인력으로만 저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중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한 그 경사각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좀 만든 것입니다. 진짜 탁월한 로마인들의 그 토목 기술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심지어 저 건축물은 1800년대 말까지 실제 상수도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네요. 2000년 전이면은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 전인데 그때 이런 걸 세우고 그게 아직도 지금 남아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 스페인 역사 유적 이야기는 뭐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튼 다친 김에 혹시 그 세고비아에서 무슨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게 있었나요? 저 사진 보면 통돼지 구이 맛집이 아주 유명합니다. 좀 하면 새끼 통돼지가 한 2마리 정도 보이죠. 바로 그 수도교 근처에 젖을 떼지 않는 새끼 돼지를 오븐에서 구워서 파는 통돼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치니오 아사도라는 스페인 이제 음식이죠. 요 돼지 껍질은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고 살은 또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보니까 저 맛있는
통돼지를 먹고 나서 원기가 왕성해져서 한국 사람들 세고비아 성까지 뭐 왔다 갔다 그래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고비아 성까지 좀 언덕이잖아요. 어이구 올라가면 한참 힘들죠. 네. 자, 오늘은 뭐 역사적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유명한 그 통돼지 요리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전쟁 유적 이야기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꼭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